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국가의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부를 통제하고 어떻게 자본을 관리하며 왜 외부 자본을 극도로 경계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북한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외부 자본과 부유층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체제 유지와 권력 집중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 왜 이러한 전략을 고수하는지 이해하려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세력이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부자와 외국 자본을 경계하는 기본적인 이유. 북한은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신한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부의 집중이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이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권력의 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권력 구조는 오직 한 중앙 권력 기관이 절대적 권위를 가진 형태이며 그 권위를 약화시킬 어떤 가능성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체제 유지의 핵심 원칙이다. 따라서 개인이 부를 축적할 경우 그 부는 자동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부자가 등장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북한에서 부자는 어떤 방식으로 견제되는가? 북한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부자가 된다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경제 자원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 공장, 유통망, 외화벌이까지 모두 국가기관 혹은 당이 직접 통제한다. 누군가가 자본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 이유와 출처를 조사받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곧바로 통제 대상이 된다. 북한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인 장마당 역시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다. 장마당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자본을 모으는 경우가 있지만 일정 이상 부를 축적하면 국가기관의 감시를 받게 되고 그 자본이 체제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처벌, 재산 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부자의 탄생 자체를 체제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 자본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 북한이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계산보다 체제 안정의 문제와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 외국 자본의 유입은 외부 가치관, 문화, 자유 정보의 흐름이 함께 들어오는 효과를 낳는다. 즉, 자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조와 생활 방식이 유입된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입이 당의 권위를 훼손하고 체제를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외국 기업 혹은 외교적 관계를 통한 경제 협력은 일정한 개방을 의미하며 개방은 곧 내부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이 된다. 이는 체제 유지에서는 치명적인 요소다. 따라서 북한은 개방이 필요할 때조차 외국 자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철저히 제한된 형태로만 허용한다. 대표적으로 일부 경제특구가 설치되었으나 그 역시 철저히 당과 국가의 관리 체계 아래에 있으며 외국 기업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 계약 조건의 변경 가능성,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투자 자산의 보호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북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왔다. 부자와 외국 자본을 배제하면 국가가 가난해지는 이유. 북한이 경제적 문제를 겪는 근본 원인은 단순히 제재 때문이 아니다. 물론 국제 제재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기반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는 스스로 한계를 가지게 된다. 첫 번째 이유는 자본의 부족이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투자와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개인의 자본 축적을 막았고 외국 자본의 유입도 통제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인 투자와 기술 발전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이다. 북한의 경제는 시장 경쟁을 막고 국가가 모든 경제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방식은 생산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생산량 목표 실패 낡은 설비 투자 부족 기술 혁신 지연이 반복되고 결국 생산성은 떨어져 국가 경제는 성장할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이유는 인재가 경제적 기회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다. 시장 경제는 개인이 노력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지만 북한에서는 노동과 성과가 높은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면 주민들이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성장시키는 동기가 약해지고 경제 성장의 동력은 더 약화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히려 이득을 보는 세력. 가난은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재앙이지만 북한의 권력층에게는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북한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당과 군대 그리고 고위 관리층이다. 이들은 가난한 국가에서 강력한 자원 배분권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로 북한 권력층은 배급과 외화벌이와 같은 국가적 자원 배분 권한을 독점한다. 일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배급과 국가 공급 체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권력층의 통제는 더욱 강화된다. 이는 빈곤 상태가 오히려 통제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구조를 만든다. 두 번째로 폐쇄적 환경에서는 내부 감시와 통제가 정당화된다. 외부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주민을 감시해야 한다는 명분은 북한 권력층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통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한다. 통제 강화는 곧 권력의 안정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로 어둠 경제인 무역 권한 외화벌이 활동 특권 산업 등의 이익이 권력층 내부에서 독점된다. 국가가 가난할수록 권력층은 이러한 특권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실제로 북한 내부의 특권층은 부족한 물자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고 외화 사용권도 가져 일반 주민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유지한다. 주민들의 가난이 체제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북한 주민들이 가난해질수록 체제의 통제력은 더 강해진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국가를 통해서만 공급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독립은 곧 정치적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생기면 그것은 곧 체제의 위협이 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가난은 제도적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결론. 북한을 중심으로 보면 부자와 외국 자본을 배제하는 정책은 단순한 경제 철학이 아니라 체제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형성된 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의 부축적을 막고 외국 자본을 차단하는 과정은 체제의 안정과 권력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파괴하고 국민을 빈곤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 구조는 오히려 권력층에게 더욱 큰 권한과 자원 통제력을 제공한다. 결국 북한이 스스로 가난한 구조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구조 자체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